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900명 선에 근접한 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종교시설과 요양원에서도 새로운 집단 감염이 속출하고 있어서 확진자 규모는 당분간 지속될 걸로 보이는데요. 오늘 관련된 이야기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일단 오늘 다시 900명 선에 근접을 했습니다. 880명. 방역 당국에서는 하루 확진자가 이제 많게는 1,200명까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네, 지금 감염 재생산 지수가 1.18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평균 지금 신규 확진자 수가 700명이라고 가정하게 되면은 1.18배가 3차 전파를 일으키게 되면 1.64배가 되니까 700명 기준으로 하면 언제든지 1,200명이 금방 될 수가 있고 700명에서 1,200명이 되는 건 70명에서 120명 되는 거랑 같기 때문에 예. 언제든지 이런 지금 현재 감염 재생산 지수로는 1,200명 발생 위험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고요. 지금 정부에서는 그 신규 확진자 1,000명 발생을 가정해서 병상을 확보하고 있는데 예. 만약에 이것보다 더 많은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게 된다면 병상 확보 계획이 조금 더 신규 확진자를 따라가지 못할 가능성도 우리가 좀 우려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병상 확보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공공의료기관은 사실 한계 상황에 다다랐고 이제 민간 병원들이 좀 협조를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가 어제도 뭐 평택에 있는 박예병원과 전화 연결을 했었습니다. 이 병원은 자원을 해서 전 병상을 코로나19 지원에 이제 활용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로 했는데 사실 이렇게 자원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앞으로 정부가 좀 재정적인 지원들을 해주면서 민간 병원들의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 이렇게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물론 이제 일반 환자, 코로나19가 아닌 환자를 보는 것보다 코로나19 환자를 보는 게 더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비용도 많이 필요하고 예. 여러 가지 소모품이나 시설 갖추는 게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진료비가 많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고 예. 또 코로나19 환자를 보기 위해서는 그 병상을 비워놔야지 즉시 중환자가 생겼을 때 즉시 입원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그 병상을 또 비워놔야 되는 그런 면에서 비용이 많이 드는 건 사실인데요. 예. 이제 뭐 비용만 가지고 확보할 수가 없는 게 예를 들면 일반 코로나19가 아닌 환자가 있는데 그 옆 병상에 코로나19 환자가 있을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또 위층에 또 코로나19 환자가 같이 이렇게 입원했다고 하게 되면은 물론 병원에서는 최대한 교차 감염을 예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했던 의료진이 다른 코로나19 환자도 봐야 되고 또 코로나19 아닌 환자분들은 이제 코로나19 환자가 찍었던 CT실에 가서 또 같이 검사를 해야 된다든지 예. 뭐 이런 교차 감염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어떤 물리적인 어떤 그 별도로 공간을 확보한다든지 또 동선을 분리한다든지 음압시설을 갖춘다든지 이렇게 통째로 병동이나 건물 또 말씀하신 건 민간병원처럼 병원 통째를 예. 아예 코로나 전담 병원으로 만들지 않으면 민간병원에서 이제 병상 몇 개를 내놓는다고 해서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물리적인 어떤 공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고 또 그런 공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환자분들 다른 데로 옮기고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어떤 재정적인 지원만으로는 어떤 시간적인 또 물리적인 공간적인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그런 병원이 적합한지 이제 병원 중수부에서 이제 수색을 해가지고 이제 그런 병원을 이제 전담 병원으로 바꾸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도 많은 이제 환자분들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또 많은 불만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수도권에서 임시 선별 진료소가 운영이 되기 시작했는데 어제 하루에 5,000명 가까이 검사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검사 수가 늘어나도 늘어난 감염 환자를 관리할 수 있는 방역 당국의 역량이 지금 한계에 다다랐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수치로 보게 되면 4주 전에 비해서 감염 경로 조사 분율이 12%에서 거의 23%로 2배 가까이 증가했고 또 방역 막내 관리 분율도 45%에서 37%로 감소해서 지금 방역 역학 조사 확진자 관리가 굉장히 좀 어려운 것이 지금 사실인데요. 예. 지금 이렇게 검사를 좀 확대해서 빨리 최대한 많은 확진자를 찾아내서 이분들을 격리하는 것이 추가적인 감염을 일으키지 않는 이런 방법이 되는데 우리가 감염자를 찾기 위해서는 그 감염자의 접촉자를 찾아내고 그분들의 감염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 노력들이 필요한데 너무 많은 확진자가 나오기
받고 있기 때문에 예. 접촉자를 다 일일이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럴 때 이제 공격적인 검사를 통해서 또 대부분 이제 감염되신 분들은 역학조사 나오기 전에 본인이 같이 식사하거나 긴밀한 접촉했던 분에게 연락해서 내가 코로나 걸렸다고 얘기하시면은 또 그 연락을 받고 미리 또 검사 받으러 오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검사를 좀 용이하게 많이 받으실 수 있도록 검사 수를 많이 늘리고 무료로 모든 분들에게 검사를 확대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요. 우리가 이제 감염 재생산지 수를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방법, 거의 0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예. 이론적으로 보게 되면 모든 감염자를 찾아서 그분들을 격리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전파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0이 될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모든 국민들이 자가격리에 준하는 사람 간의 접촉을 2, 3주 정도 차단하게 되면은 감염 재생산 지수가 0이 될 수가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좀 어려운 부분이 될 수가 있겠고 예. 하지만 우리가 좀 뭔가 좀 많은 검사들을 좀 미리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많이 연구가 필요해서 예를 들면 이제 타액 같은 경우에 PCR 검사 같은 것이 정확도가 완벽하진 않다고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쉽게 검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타액을 어떻게 좀 풀링해서 집합 검사를 하는 방법들을 좀 개발해서 좀 많은 거의 전수에 가까운 선제적인 검사를 하는 것이 지금 감염 전파를 막을 수 있는 또 한 가지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또 감염 사례별로도 좀 짚어봐야 되는데 일단 울산에 있는 양지 요양병원에서 누적 확진자가 현재 200명 가까이 나왔습니다. 입원 환자의 한 70% 정도 가까이 되는 인원인데 이 병원이 그래서 건물을 통째로 그 격리 조치를 했는데 오히려 이 격리 조치가 확진자를 더 늘리는데 역할을 했다. 이게 오히려 부작용이 됐다 이런 지적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격리를 했는데 왜 자꾸 확진자가 나오는 것인가에 예. 대해서는 이제 이미 우리가 알았을 때는 이미 바이러스에 노출돼서 잠복기에 계신 분들이 이제 검사에선 초기에 음성이 나왔다가 나중에 이제 양성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격리되시면서 그 격리되신 분들 간의 교차 감염, 그러니까 음성이었다가 양성으로 전환되신 분들을 더 빨리 발견을 못해서 양성으로 전환되신 분들을 통한 또 추가적인 감염이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서 가급적이면 격리 중이신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신 분들 간에 교차 감염을 좀 최대한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충분한 격리 공간이 필요한데 지금 요양병원에 이런 충분한 공간이 없다면 이런 분들을 좀 다른 병원으로 이송해서 이렇게 격리를 하는 것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그런 여유가 있는 격리 병상이 좀 많이 부족한 것이 요양병원에서 예. 집단 감염이 생겼을 때 코호트 격리에서 좀 어려운 점으로 좀 추정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코로나19와 관련된 상황 김경우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